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금요일날 미국장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던 스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덩달아서 우리 페이스북과 트위터까지 같이 큰 폭으로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자, 이걸 보면서 좀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SNS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주가 빠져서 우리나라 종목도 빠지겠다? 단순하게 이런 게 아니고, 이건 또 하나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카카오, 국민주식이라고 하도 떠들어대고 이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었지만, 그만큼 사업의 어떤 영역이 넓고 카카오처럼 다양한 사업 분야가 지금 영위되고 있잖아요. 자회사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좋은 것도 많지만 또 우려스럽거나 노이즈가 낄 수 있는 그 건덕지도 상당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근의 분위기는 좀 나쁘진 않았는데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살아있고,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이번에 스냅의 하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하락을 보인 이 SNS 기업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들어요. 단기적인 영향보다도, 단기적으로는 그냥 미국에서 이런 게 빠졌으니까 빠진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멀리 보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드는데, 좀 차별화해서 살펴볼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들만 좀 짚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최근 시장 안 그래도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박스피 시절에 정말 답답한 흐름을 항상 보여왔단 말이죠. 우리나라 국내 시장 자체가 너무나 지루한 시간을 이렇게 오랜 시간 겪어왔어요. 5, 6년, 6년, 거의 6년 가까이, 5, 6년 동안 박스피 이런 흐름을 좀 보여왔는데, 자, 그럼 이때는 정말 돈을 벌어들인 사람이 없을까요? 과연? 이 시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도 누군가는 돈을 열심히 벌었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자산 가격이 계속 불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작년 코로나 1차 팬데믹,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보고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돈을 뭐 벌었다 못 벌었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의미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 방향성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오름세를 보이면 종목들도 같이 오름세를 꾸려 나갈 것이고, 시장이 하락 추세면은 기본적으로 종목도 오를 것도 이만큼 오를 것도 이만큼밖에 못 오르거나, 그건 영향은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매도를 좀 빨리 하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정도라도 수익을 챙기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의미로 인해서 시장이 기본적으로 하락 국면이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평소에 뭐 10% 오를 거 한 6, 7% 오르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돈이 몰려서 더 강하게 주도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대세적인 추세를 만들고 있고 대세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는 그 특정 주도 섹터만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시더라도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릴 테니까 잘 좀 참고해 보시고, 이번 영상 뭐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아마 정말로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제가 자신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영업을 뭐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벤트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이벤트를 제가 항상 열어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회를 잡아가시라고 열어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이벤트 하니까 빨리 가입하세요 이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순간에 오히려 큰 자금을 운영하고 계신 저희 회원님들은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단타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집중적으로 한 종목을, 한 놈을 딱 패가지고 한두 종목만 해서 대응하고 팔고 다른 종목 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범위를 너무 넓게 잡고 종목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내가 한 종목을 살 때 단타를 치더라도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분할론 탕탕탕 사들이면은 비중이 실리죠. 근데 걔네가 올라오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수익금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 종목으로 단타도 뭐 88만원대 뭐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신 것처럼,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또 일진 머티리얼즈를 후성하고 해가지고 3위로 세트를 갖다가 매도를 하셔가지고 1억 2,500만원에, 그죠? 이렇게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계세요. 핵심 종목들은 비중을 실어서 시장을 맞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지금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2억이라는 수익금을 익절을 한 분도 계시고요. 19일부터 20일 KT알파 단타 뭐 100만원 가까이, 19일날 2,900만원, 18일날 2,300만원, 그죠? 이런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큰 손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물론 큰 손들이 더 당연히 잘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은 뭐 깨작깨작해서 뭐 기술적으로 하고 이렇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 어떤 식으로라든 수익은 뭐 각자의 성향과 스타일에 맞게 수익을 챙기는 거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건 맞지만, 확실하게
한 놈을 주도하는 흐름을 갖다가 이끌고 가면서 수익을 챙겨야 된다. 1월에서 10월까지 어떤 분도 3억 2천. 단타수장과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지금 큰 손 분들도 많아요. 일진 머티리얼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뭐 2억 7천 가까이 되시는, 이게 비중을 계속 실어오니까 퍼센테이지는 낮을 수 있지만 올라오는 동안 비중을 계속 실어오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시고, 최근에 네오이 밑에 뭐 단타 같은 거 쳐서 단타 한 종목도 분할로 탕탕탕 사니까 480만 원 가까이 수. 이런 힘든 장에서,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다날, KT알파 이런 것들로 한 종목들로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보고 계시고, JYP 같은 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재등록하면서 뭐 다른 데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단타선생님 만난 거는 제 인생의 로또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종목도 손절해가면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손절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조건 손절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종목 교체가 필요한 것들은 좀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판, 지금 현재 꾸려지고 있는 판을 좀 쫓아갈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해 드리니까 잘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장일수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벤트 열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60일에 44만원 정말 저렴한 금액이에요.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이상한 테마주를 막 쫓아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인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의 많이 주시고요.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자, 제가 뭐부터 말씀을 드리냐, 일단 카카오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카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일단은 뭐 다우 0.2%대 상승, 나스닥 0.8% 하락, S&P 0.1% 하락, 이렇게 미국장이 마감이 됐는데, 스냅 보시면은요, 스냅 보시면 26%대, 야, 이거는 뭐 그냥 참 수심이 깊은, 그죠?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트위터 같은 경우도 4.8%대에서 이렇게 하락을 좀 만들어서 마감을 했었고, 일봉 흐름 이렇게 좀 많이 무너졌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추세를 또 완전히 꺾어버리면서 많이 빠졌어요. 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사를 하나 좀 같이 보면은 이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연결을 해서, 소셜미디어 스냅, 애플의 사생활 보호 조치에 타격해서 주가가 24% 정도 빠졌다. 페이스북, 트위터 주가도 동반 하락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사생활 보호 강화 조치 때문에 4분기에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혀지면서 스냅 주가가 20% 넘게 하락을 좀 보였는데, 실적이 기존 대비해 가지고는 조금 못 미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당장에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보다도 지금 애플의 이 아이폰 사생활 보호 조치 요거 자체가 스냅의 광고 사업의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을 줬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이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기존보다 좀 더 높아진 프라이버시 정책 이후에 그 광고 매출 피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내용 때문에 스냅도 좀 기대치보다, 예상치보다 실적이 못 미쳤다라는 내용인데, 광고 효과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는데, 광고주들의 그 SNS 광고 수요 자체가 줄었다라는 평가를 계속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 효과를 좀 측정하기가 좀 그 기준을 잡는 게 매우 어려워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SNS 어떤 플랫폼들, 이런 기업들도 결국에 광고로 인해서 많이 먹고 살잖아요. 지금 저기 뭡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톡비즈 광고만 해도 하루 매출이 얼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로 인한 어떤 광고 효과에 대한 기준이 이제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떤 기준을 잡기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좀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 어찌됐건 애플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도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은 항상 늘 뭐 논란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강도 높은 개인 어떤 정보 보호에 대한 것들은 언젠가는 좀 시행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늘 항상 나오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SNS 기업들이 항상 좀 질타를 받는 것도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그리고 또 효율적인 이제 반대 입장을 좀 보면은, 어찌됐건 효율적으로 광고 전달을 해서 좀 잠재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걸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의견도 계속 좀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페이스북 포함해서 트위터, 얘네들 자체에서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너네가 우리한테 광고 비용을 주고 광고를 맡기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회원들과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엄청나게 너네들을 홍보할 수 있고 광고할 수 있고 마케팅 활용으로 충분하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뭐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아이폰 출시한다라는 소식만 나오면 공식 홈페이지만 올리더라도 다 퍼져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어떤 작은 기업들, 뭐 중소형 기업들, 신생 기업들, 뭔가 또 새롭게 이제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광고비를 지불을 하고서라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견은 항상 좀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좀 이제 확실하게 좀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 거는 광고에서 이런 지불에 좀 익숙해져 가고 있다. 우리 지금 이 최근에 보시면은 구독 경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우리 하다못해 유튜브 프리미엄만 놓고 보더라도,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거든요. 유튜브 프리미엄만 놓고 보더라도 어때요? 월 얼마씩, 얼마였더라? 한 뭐 만원 부가세까지 하면 9천 얼마? 뭐 만원 얼마 해서 이렇게 좀 이용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 얼마 일부 비용을 지불하면은 광고를 안 봐요. 그죠? 그래서 이 광고를 안 보는 게 사실 누구는 그냥 뭐 잠깐 짧은 시간, 별거 아닌 시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써보다 보니까 기존에 이 몇 초 안 되는 그 3초 후에 광고 건너뛰기, 그 3초 기다리는 것도 사실 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싫더라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편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구독 경제라는 게 굉장히 또 활성화되다 보니까 결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소비자층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부담을 가져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완화되었어요. 특히나 휴대폰 요금에서 하다못해 우리 컬러링 같은 거 1,000원짜리만 같이 껴서 가입이 돼 있다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막 해지를 해야 되고 이 막 꽁돈 버리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느낌을 받는데, 이제는 휴대폰으로 뭔가 결제를 해서 휴대폰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고, 나한테 필요한 거면 그냥 돈을 아낌없이 쓰는 거고, 내가 편리하다면 편리하려고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려면 그냥 다 그런 걸 돈 주고 쓰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 맞게, 그 성향에 맞게끔 그런 어떤 특정 대상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438만 명 정도가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하죠. 3분기 때 오징어 게임으로. 이런 것도 보시면은 결국에 넷플릭스도 뭐 3명, 4명까지 묶어서 같이 볼 수는 있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드라마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요즘 같은 경우에도 다 결제해서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독 경제가 굉장히 지금 심화된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필요한 층들에게만 이렇게 광고 비용을, 광고 같은 것들을 면제시켜주면서 이런 목적도,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양방향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SNS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 SNS나 플랫폼 기업들을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광고비를 일단은 받아요. 광고비를 일단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런 광고 같은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너 돈을 내라. 근데 이것도 사실 약간은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억지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광고를 지우기 위해서 돈을 내라, 요 목적으로만 한다면은 요거는 무조건 실패하겠죠. 하지만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유튜브 뮤직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들을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화면을 이제 홈 버튼 눌렀을 때 영상이 꺼지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기능까지 같이 보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톡비즈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채팅창 위에. 그럼 이 톡비즈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저는 있으나 마나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거든요. 근데 뭔가 모르게 광고들이 불편하다 하는 사람들은 광고를 보지 않는 비용 플러스 새로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편리성을 같이 보탬을 해줄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땐 SNS 기업들은 충분히 또 이번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광고로 인해서 효과를 못 보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벌써 13분인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만 딱 해드릴게요. SNS 기업, 단편적으로 SNS 기업, 얘네는 광고주들한테도 광고 비용을 받아요. 그리고 이런 광고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수요들한테도 광고를 보지 않는 것에 대한 구독 서비스의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SNS 기업은 그러면은 결국에 양측으로서 수익 발생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에 대한 의미는 줄어들어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해치할 수 있는 전략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무작정 요걸로만 광고를 보기 싫어서만 가입자가 늘어나는 게 아닌 추가적인 어떤 서비스, 그쵸? 추가적인 뭔가의 서비스가 같이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해줬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괜찮다라는 점. 그리고 광고가 또 우회적으로 어딘가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돌파구로 찾아보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 당장에 지금 광고주들이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매출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 물론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고비가 뭐 어마어마할 텐데 광고비를 계속 지불을 해가지고
뭔가의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결국에는 판관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판관비를 최소화시키면서 매출이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기업이 마진을 좀 많이 남기는 방향성인데, 그러면 이 관리비가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는, 광고비가 이렇게 많이 계속 들어간다라는 거는 광고비 대비해서 뽑아내야 될 매출 범위가 있을 텐데, 그런 가지 계산을 해봤을 때 타산이 안 맞는다면 고민을 좀 해보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늘 자연스럽게 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모르게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이런 서비스처럼 새로운 무언가가 좀 같이 이런 SNS 기업들에도 덩달아 나타나주지 않겠나. 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양방향으로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양방향으로 매출을 발생을 시키면서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끔, 광고를 보지 않겠다라는 수요가 너무 많아지면은 광고를 맡긴 사람들은 맡길 필요가 없죠. 광고를 안 본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광고를 맡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를 또 해지할 수 있는 뭔가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한 기업들은 양방향으로 매출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광고를 취급하는 SNS나 플랫폼 기업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당장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저런 플랫폼 기업들, SNS 기업들이 빠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같이 빠진다? 뭐 영향은 받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에서도 페이스북이나 구글, 니네 지금 너무 뭐 독점하는 거 아니야? 독점 논란 어쩌고 하면서 또 막 플랫폼 규제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면서 국내에도 같이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이런 하락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영향을 안 끼친다라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이런 어떤 우리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내수의 비중이 좀 크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내수 포함 수출까지, 그렇죠, 글로벌적으로 지금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건 아니지만 앞으로 또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기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좀 더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막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정리가 안 돼요. 이걸 당장에 뭐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좋아 이거 나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저도 막 지금 정리가 많이 안 됩니다. 뭐 잠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지도 않았고 좀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충분히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가에 일시적으로라도 영향은 좀 주긴 주겠는데, 직접적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같은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나라 카카오나 포함해서 네이버까지도 직접적인 매출에 데미지를 줄 만한 내용이냐, 그건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별도로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약하지만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지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기 시작은 했었죠.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라고 테슬라에서 언급을 하면서 소재 기업들이 또 많이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렇게 연결을 지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일진머티리얼 영상은 별도로도 올려드리니까 그쪽으로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주식은요, 첫째도 심리, 둘째도 심리예요. 주식은 결국에는 심리입니다. 그러면 주식은 결국 심리인데, 심리이다. 시장이 어떻고, 섹터가 어떻고, 이런 거는 사실 뭐 중요는 한데, 결국에 이런 것들은 어떤 심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아, 뭐가 좋아, 어떤 섹터가 가, 막 사야 될 것 같아. 막 물려 있으니까 이거 팔아야 될 것 같고, 절로 갈아타야 될 것 같고, 이게 다 심리잖아요. 그죠? 대응은 결국에 심리에서부터 파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뭐 동박은 뭐고 전해질은 뭐고 전고체는 뭐고 배터리는 또 어떻게 생겼으면서 양극재, 음극재, 중간에 뭐고 NCM은 어쩌고 뭐 반반 배터리 뭐고 막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쪽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고 좋다라는 거 알고 시장의 전망이 좋다라는 거, 이쪽 섹터가 굉장히 좀 앞으로 미래가 밝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들고, 그렇게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똑똑해져서 2차 전지로 수익을 크게 보신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VIP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회원님들도 그런 거에 공감을 하니까 이렇게 비중이 좀 크게 실리면서 이번에 이런 엄청난 금액을 벌어간 거. 남들 대기업 연봉 이상을 벌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10월달까지만 해도 2억 이상의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 계신 것처럼, 아무튼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도 보시면 막 2억 7천 이렇게 수익 보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지면요, 그 섹터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제약바이오 한때 난리 났죠. 요즘 제약바이오 어때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지금 어때요? 셀트리온 지금
못 가잖아요. 날아가고 있죠. 고점 대비 이렇게 빠져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게 하고 있죠. 제넥신 많이 힘들게 하고 있죠. 신라젠 한참 난리 났는데 이거 얼마짜리 뭐 이거 얼마야 이거 뭐 몇천 원 하던 놈이 한 만원짜리 하던 놈이 15만원까지 가 있고 거래정지돼서 이 모양 이 꼴 돼 있고 난리 났잖아요. 제약바이오 진짜 제약바이오만큼이나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 많이 벌어준 종목 섹터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들 종목 토론방 어디 뭐 블로그 분석글 가보세요. 다 의학 박사고 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만큼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너무 똑똑해지니까 이제는 분위기만 타고 휩쓸려서 호기심에 기대감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는 지금 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기업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셀트리온 돈 잘 벌고 있어요. 물론 목표치는 계속 낮아지고 벌어들이는 돈 좀 일시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는데 주가는 왜 못 가? 결국에 기대감이야. 개인들이 너무 똑똑해지니까 정보력이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는 또. 그죠? 집에서 유튜브만 키면은 전 세계의 상황을 다 알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다 분석을 해주고 그 분석하는 것들 다 취합하면 내 머리에 들어와서 정리만 하면 판단이 끝나버려. 그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 똑똑함이라는 거를 이제 기준 잡아가지고 종목을 다루게 되면은 사람들 심리가 어떨까요? 살짝은 뭔 모르고 살짝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살짝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이래야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뭐 LFP 배터리 때문에 빠진다? 아니에요. 오를 만큼 올랐어요. 오를 만큼 올랐고 2023년, 22년, 23년까지 실적을 땡겨서 올라왔고 그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이차전지가 앞으로 좋대. 와 전기차 뭐 테슬라 막 수천 %대 막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시죠? 잘 모르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만 알고 이렇게 해서 좋다더라 하니까는 사들이고 매수가 불러오면서 오르고 오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테슬라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해. 제약바이오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해. 이차전지 뭔가 모르게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더 가냐? 지금 위치에서 2배, 3배가 더 가냐?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어려운 거죠. 당장에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금 여기서부터 당장에 단기적으로 2배, 3배가 가기에는 어려운 거죠.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오징어 게임으로 시작은 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딱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제조업과 비제조. 제조업은 지금 뭐예요? 공급 부족, 물류 대란, 수출에 대한 어떤 벽이 생겼어요. 수출에 대한 장벽이 생겼어요. 제조업들은. 그죠? 근데 반대로 비제조는 작품만 만들면 돼요.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어요. 작품만 만들면 돼요. 작품만 만들어서 런칭만 시켜버리면 전 세계로 수출이 되는 건 일시적이에요. 한순간이에요. 동시에 수출이 가능해요. 미국 갈 때 배 타고서 며칠이 걸리고 저기 뭐 이란 쪽 배 타고 며칠 걸리고 거기서도 지금 항로에 다 배가 꽉 차서 물건도 못 내리고 비제조는 필요합니까? 그런 게? 게임주들 그런 거 필요해요? 전 세계 동시 런칭 한 방 때리면 끝납니다. 드라마 넷플릭스에 올려버리면 끝나요. 인기 있다고 흥행하면은 끝나요. 일시적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수출은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비제조. 대표적으로 플랫폼, 미디어, 엔터는 그나마라도 오프라인 공연은 좀 예외긴 하지만 그리고 또 최근에 뭐예요? 산업에도 필요로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게 또 뭐예요? 메타버스. 단순하게 메타버스가 지금 그냥 흥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그냥 잘 가.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메타버스는 시장에서 여태까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신규 섹터예요. 신규 섹터고 아직까지도 어떤 기업이 핵심적으로 돈을 정말 잘 벌어들이고 있고 어떤 게 명확하게 대장이고 이걸로 인해서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점점 기준에 대한 벽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벽이 다 세워지는 시점에서는 매도다. 제약바이오 처음에 이거 되면 대박이래. 이차전지 앞으로 이렇게 커질 거래. 좋대. 전기차 무조건 가야지. 배터리 있어야지. 지금 메타버스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 기대감을 먹는다라고 했죠. 이 메타버스에 대한 현재 기대감은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약세장에서도 이 녀석들이 강한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갑니다. 이렇게 볼 지금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위지익 스튜디오. 우리 VIP님들도 13,500원부터 사가지고 편입해서 2만원에서 매도를 다 하고 나왔는데 다시금 준비를 못 시켜드린 게 저도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웠어요. 왜? 이때는 정말 100% 기대감이었고 지금은 이제 옥석가리에서 제대로 된 찐 종목들이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쉬웠어요. 이거 나중에 재무제표 또 까서 보면요, 이거 굉장한 여파가 있어요. 앞으로 실적 전망치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본다면 지금 어때요? 1300억, 200억대 영업이익이 내년 300억 순이익, 내후년 보시면 500억 원대까지 멀티플 24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자기자본이익률 ROE가 2023년 180배, 180%. 그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시총이 얼마예요? 위지익 스튜디오 현재 시총 1조 1000억 원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멀티플 24배 수준까지 계산해서 역으로다가 환산해서 별도로 계산을 다 때려보면 이건 앞으로 갈 수 있는 폭이 사실은 많이 남았어요. 진지하게 말씀드리지만 조정폭 한번 이렇게 뭉탁하게 길게 조정이 나오면 꼭 좀 잡아서 중장기 관점으로는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맥스트, 이 종목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맥스트 기술적으로 들어가야죠. 6만원에 가깝게 접근해서 이 종목이라도 들고 가야죠. 위지익 못 잡았으면 맥스트를 들고 가야죠. 언제까지?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전까지.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사람들이 지금은 여기에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왜 제가 한신기계 포함해서 뭐 두산중공업 포함해서 원자력을 왜 말씀을 드렸냐, 한 섹터에 힘이 강하게 실렸다라는 조건이 뭐냐면요, 한 섹터에 힘이 강하게 실렸다는 조건이 뭐냐면 특정 종목 한두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원자력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싹 다 붙여다가 다 올라가. 2차전지 전고체가 강해, 전해액이 강해, 전해질이 강해, 관련된 이것저것 싸그리 다 끌어다가 다 올려가요. 엔터 미디어 강해, 엮여있는 건 싹 다 올라가요. 주변까지 영향력이 행사되는 이 지금 흐름을 가져가는 섹터는 단기적이 됐든 중장기적이 됐든 일단 중장기로 가더라도 단기적 관점은 우선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니까 걔네들이 주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안 좋고 시장이 힘들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러한 힘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뭐냐? 뭐 IMF 왔습니까? 그때처럼 뭐 상장된 2,400여 개의 종목들이 전부 다 하한가 갑니까? 아니잖아요. 약세장에서도 100종목 이상씩 상승은 나와요. 물론 그날이 뭐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보였냐에 따라서 그날은 이런 대세적인 종목들도 음봉을 띄울 수는 있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메타버스가 됐든지, 그죠? 미디어 엔터, 요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 이제 시작한 맥스트 잡으세요. 당장의 월요일날 시가 미투를 해서 잡으세요. 요거라도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시장을 항상 볼 때는 이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2차전지 소재 종목들만 셀 빼고요, 배터리 셀 빼고 소재 종목들만 지금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얘네들 보면은 지금 얼마일까요? 시총을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LNF도 보시면은 6조 한 7천억 원대까지 지금 현재 기준. 뭐 일진머티리얼즈 보시면은 한 4조 8천억 원. 엄청 크죠. 2차전지 소재들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대략적으로 시총이 전체적으로 50조 가까이 조금 넘거나 이 정도가 돼요. 근데 메타버스 지금 바닥에서 최근에 좀 올라왔죠. 사람들이 호기심 갖고 있죠. 그죠? 과거에 우리 제약바이오 보는 것 같죠? 그리고 제조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출을 좀 더 극대화하고 산업이 급격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섹터인데 비제조, 그죠? 그런데 현재 물 들어오고 있고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도 이쪽 시장을 지금 공격적으로 침투를 하고 있고, 그죠? 조건 다 좋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해요. 기대감을 갖기 시작해요. 들어옵니다. 물 들어와요. 그러면 메타버스 현재 지금 메타버스라고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시총 합산하면 5조에서 6조밖에 안 됩니다. 2차전지 섹터들이 지금 신고가 랠리를 찍어오면서 한 10조, 15조 되던 놈들이 50조, 55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메타버스 5조에서 6조 수준입니다. 앞으로 기대감이 더 쌓이고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시기까지 간다면 못해도 향후 매출까지 발생해서 시총이 20조,
30주 수준까지 올라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종목들 과연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가면 돈 번다 못 번다? 무조건 돈 번다. 박스피 시장 탓하지 마라. 저도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뭐 때문에 어떻고 뭐 때문에 어떻다고 얘기는 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풀이하면서 조심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 회원님들도 이렇게 시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도 항상 고민하면서 많은 분들을 시장이 절대 뒤처지지 않게 해드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종목이라든지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 한들 그 종목을 무조건 손절 쳐라 이건 아니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와 상황을 보시라고요. 막연하게 삼성전자 들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12만원, 13만원까지 더블 이상 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됩니까?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우리 삼성전자 7만원인데 여러분들 8만원에 들고 있다라고 쳐볼게요. 8만 5천원 들고 있다 쳐볼게요. 수익으로 돌리고 싶어. 9만 5천원 10만원 가려면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시가총액이 50%가 늘어나야 돼. 200조가 늘어나야 돼요. 단기간에 가능할까요? 어렵죠? 그러니까는 삼성전자를 장기적 관점은 당연히 좋지만 어떤 이런 걸 자꾸 아무 근거 없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 있다는 거죠. 포트를 바꿔주는 데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워렌 버핏도 조 단위로 손절을 하면서 포트를 바꿔주고 시장 흐름에 맞게끔 발을 맞춰주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투자에 현명한 사람들은 마냥 버텨서 존버해서 장기 투자만 한다고 그게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주도가 뭐고 시장의 흐름이 뭐고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결국에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이 시세를 만들어요. 그죠? 시장 참여자들이 이쪽을 이제 관심을 갖고 그럼 앞으로 뭐가 될지를 조금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선권은 얻긴 하겠죠. 마트에서 이벤트하고 행사를 해요. 마트에서 행사를 합니다. 마트 코너 이쪽 코너에서 예를 들어 뭐 명절 선물로 한우 세트인데 하나에 한 20만원 정도 해요. 근데 저게 알고 보니까 저쪽에 은근히 장사가 안 되네. 마감이 다가오네. 그럼 마감 때 쟤네 가격 낮추겠지. 당연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은 미리 가가지고 앞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좀 기웃기웃거리다가 탁 내리는 순간 가서 딱 내가 먼저 우선권으로 그죠? 그럼 몇 개 안 남았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못 사겠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어느 쪽으로 몰릴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마트에서 사람들이 현재 장을 잘 보고 있고 명절 선물로 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이제 슬슬 오게 될까? 다들 이거는 사고 싶어 하지. 근데 비싸니까 부담스럽거든. 이게 할인을 하고 세일을 한다면 이쪽으로 또 사고 싶거든. 그죠? 한 걸음만 먼저 가서 잠깐만 좀 더 1분만 먼저 가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 기웃거리면 나는 더 싸게 좋게 빠르게 편하게 이거 제품을 사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카카오, 국민주식 맞아요. 현대차, 기아차 뭐 다 좋아요. 좋은데 마냥 물려서 들고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뭐 존버하면 가죠. 장기적으로 못 갈 종목들은 아니니까 가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시장이 됐든지 하락장에는 사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뭐 조금씩 빠지고 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제대로 된 탄력을 받거나 물이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또 앞으로 뭐가 주도해서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해 보신다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다 똑같이 봐야 돼요. 다 평등하고 공평하고 똑같이 봐야 이런 분석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는 매도예요. 지금은 관심이 없으니까 요 정도 관심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 걸 단순하게 주가가 그래프로 차트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비싸다 이게 아니에요. 이쪽 산업이 얼마나 좋아질 것이고 이 산업이 과거의 다른 산업들과 비례를 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사례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얼마만큼의 규모로 커질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잘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VIP원님들 3위로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종목 3위로 후속작이라고 여기 써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벌써 뭐 조금씩 수익권으로 올라왔는데 금액이 커요. 크게 담아도 되는 종목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래서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금액이 크고, 이것도 수익률이 지금 얼마 안 되지만 크게 먹을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대로 저는 이제 VIP 회원님들께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꾸 시장이 뒤처지지 마라, 뭐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을 때 많은 참여 좀 해주시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맥스트 같은 종목도 한번 별도로 관심 가져보시고, 위직 스튜디오는 추후에 좀 눌리면 또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요거는 향후에 정말 이차전지, 과거의 제약바이오 이런 흐름처럼 움직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섹터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